만약에 이게 김건희 여사 측에 흘러가지 않았고 청탁에 들어지지 않았으면 사실 전성배 씨, 윤모 씨가 사이가 굉장히 나빠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반복적으로 소환에 불응하면 저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점보다 전성배 씨와 유경옥 씨에 대한 구속이 전 먼저 될 거다. 왜? 그나저나 이 샤넬백 어디 있을까요? 버렸는지 아니면은 뭐 마늘밭에 묻었는지. 왜냐면 비닐로 꽁꽁 싸가지고 묻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빈티지로 비싸게 팔아요. 싹을 틔웠더니 샤넬백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본격적으로 금주의 인변 브리핑, 한 주간 뜨겁게 달군 법조계 이슈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그렇게 선거운동 차가 많아요, 그죠? 깜깜이 선거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네. 여론조사 공표도 안 되고 중도층의 여론이 어디로 흘러갈지 좀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여당이라고 이제 부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가장 또 중요한 이슈가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의 행방이 어떻게 생각하면 기호 2번 김문수 후보 지지에도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또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건희 여사의 수사가 세 군데의 검찰청에서 현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명태균 등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 결정하고 고검에서 직접 수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오늘 저희가 만나볼 서울 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그러니까 이 전성배 씨가 지금 통일교회 전 간부인 윤모 씨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이라고 전달받았던 샤넬백, 천삼 농축차, 그리고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행방,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쟁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변호사님 지난주에 샤넬 굉장히 많이 언급되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이거 사진을 봤는데 하나는 이제 취임 전에 그거죠? 핸들 장식의 플랫백, 그거랑 네. 취임 후에 이제 클래식 라지 플랫백인데 저는 비싼 이걸 보고 건데. 뭘 느꼈냐. 수수 당시에는 첫 번째 받았던 게 800만 원이었는데 네네. 현재는 1100만 원으로 가격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 당시에 1200이었는데 현재 1600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샤넬은 오늘 사는 게 제일 싸다. 아. 그런 명제를 또 입증해줬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이 샤넬백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변호사님?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짧게 이 사건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특히 지금 김건희 여사를 향한 이 샤넬백 수수 의혹들이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통일교회 전 간부이자 하나짜 총재의 아들이라고까지 별칭이 붙었던 이 윤모 씨가 통일교에서는 굉장히 핵심 세력이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현안 문제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전성배 씨에게 접촉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청탁을 하고요. 전성배 씨가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전성배 씨를 통해서 3가지 이상의 선물이 갔다라는 것이 윤모 씨, 그러니까 통일교 전 간부의 주장이에요. 첫 번째,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명품 목걸이잖아요, 그라프. 저는 뭐 구경도 못 해봤는데. 두 번째는 샤넬백이 넘어갔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 통일교에서 만드는 천수삼 농축차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 등등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해주세요 라면서 윤모 씨가 자신의 처제 이름으로 구입을 해서 이 전성배 씨에게 넘겼는데요. 전성배 씨가 처음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는 내가 윤모 씨한테 받은 거 맞아요. 왜냐면 이걸 부인할 수 없어요. 윤모 씨가 다 자백을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전성배 씨와의 이런 대화 내용이나 통화 기록까지 다 제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성배 씨도 그 가방이나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내가 중간에 잃어버려서 어디 있는지 몰라요. 김 여사님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샤넬 코리아를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검찰에서. 그랬더니 그 가방이 2번이나 교환이 됐다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교환자가 다름 아닌 김건희 여사와 12년째 동행하고 있는 직원이자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행정관이 자신이 신용카드로 웃돈까지 결제하면서 이 샤넬백을 2번이나 바꿨던 거죠. 이 사실이 드러나니까 또다시 전성배 씨를 검찰에 불렀어요. 그러니까 전성배 씨가 그때는 갑자기 또 진술을 바꿉니다. 아니 사실은 내가 받아서 바로 잃어버린 게 아니라 유무비서관이랑 내가 코바나 컨텐츠보다 나 고문이었고 유경옥 씨는 거기 직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친분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내 개인적으로 쓰려고 그거 좀 바꿔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모 씨가 일단 그 자신의 신용카드로 긁으면 내가 현금으로 줬다니까요 라면서 진술을 바꾸고요. 검찰에서는 그 유모 행정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수행비서를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역시나 전성배 씨와 동일한 취지로 얘기했고,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한 바 없다. 이 가방이든 그라프 목걸이든 김건희 여사가 전달받은 바 없다. 여기까지가 수사 내용입니다, 변호사님. 수사를 딱 하는 검사 관점에서는 네.
일단 뇌물 수사할 때 검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공여자를 자기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죠. 네. 우리가 아무리 뭐 돈이 건네가고 샤넬백이 주고받은 정황이 있다고 해도 물건이나 돈의 어떤 정황만으로 그 뇌물죄 유죄를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공여자가 그 돈을 어떤 대가로 어떤 명목으로 줬다라는 진술이 합해져야지 사건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검찰이 윤모 씨를 어떻게 설득했는지 모르겠지만 설득해서 백을 이제 건전 법사한테 줬고 네. 어떤 명목으로 청탁을 하면서 줬다까지 다 얘기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받은 사람이 누구냐? 김건희 여사인데 이 김건희 여사는 지금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아직 네. 받았는지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무원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뢰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인 경우에만 처벌하는 신분범, 어려운 그쵸. 말로 신분범이라고 하는데 네네. 김건희 여사는 어쨌든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수뢰죄 단독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검사가 이제 생각하는 그 법률 의율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공무원인 남편의 업무 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청탁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약속하고 수수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이 알선수재로 엮을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그 박근혜 최순실 사건 때부터 유행했던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이 네. 있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받은 선물이 결국 윤 대통령이 받은 거라고 보면 이건 네. 뇌물죄 이제 공범도 네. 가능한 거죠. 근데 일단 핵심은 이 샤넬백이 김건희 여사 집에서 나왔다. 그럼 네. 사실 게임 끝난 거죠. 그렇죠. 공여자가 어떤 명목으로 줬다라고 건진법사한테 줬다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 자택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수색해 봤더니 압수수색 당시에는 이런 물건들의 현물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난항을 겪을 것 같고, 다만 수행 비서나 네. 뭐 김건희 여사의 어떤 휴대폰이 압수가 됐고 거기서 뭔가 이 백의 교환이나 건진법사에게 뭐 잘 받았다라고 연락한 내용이 좀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결국 검찰도 샤넬백이라든지 그라폰 옷걸이 행방을 찾고 싶을 거고, 결국에 그 칼끝이 김건희 여사를 지금 향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행방이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에게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검찰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을까요, 변호사님? 가능할 수 있죠. 저도 그래도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알선 수재 등 혐의로 저는 기소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점에서는 전성배 씨와 이 김건희 씨의 비서의 진술이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성배 씨 말대로 자신의 심부름으로 이 수행비서가 해당 백을 2번이나 바꿔왔다는 게 납득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검찰에서도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게 실제로 전성배 씨의 심부름으로 그 수행비서 유모 씨가 했다면 양자 간에 서로 백 관련한 대화가 있어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바꾸는 시점, 받았던 시점 사이에 이 수행비서와 전성배 씨 간의 통화 기록이나 통화 내용이 전혀 없대요. 아니, 그거를 심부름해주는데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그렇죠. 보는 거고, 또 전성배 씨도 그러면 차라리 최초 진술할 때 내가 받았는 건 맞는데 행방을 잃어버렸는데 그 사이에 유모 씨한테 줬고 유모 씨가 바꾸는 과정에서 뭔가 잃어버린 것 같다. 이렇게 설득적으로 해야지 샤넬 코리아에서 영수증 내고 바꾼 기록이 나오니까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바꾸는 것, 저는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납득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정도 증거만으로도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전 다음 수사 행방은요, 변호사님, 전성배 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또 그렇게 되면서 함께 누구를 할 것 같냐? 유모 씨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검찰이 그 김건희 씨 수행비서 유모 씨의 입만 열면 끝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모 씨가 별다른 정과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보도 내용에 따르더라도 전성배 씨 관련해서 정과가 많다라는 게 나오지만 이 유모 행정관에 대해서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만약에 유모 씨가 구속되면 또 심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모 씨 같은 경우에도 알선수재죄 내지는 이 제3자에 대해서 이 뇌물이 전달될 걸 알면서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로서도 지금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정되는 죄명만으로도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혐의 사실은 충분히 소명된다. 건진법사는 일단 자기가 받았다고까지는 인정을 네. 했기 때문에 증례물 전달죄나 알선 수재로 일단 엮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네.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네. 그러면 전성배 씨 주장에 따르면 네. 샤넬백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배달 사고라고 하는데, 전 이제 통일교 간부 윤모 씨는 전달해달라고 줬는데 자기가 임의로 처분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떤 그 영부인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뇌물을 횡령할 수 있을지. 또 심지어 그 횡령을 김건희 여사랑 제일 가까운 최측근한테 그 횡령을 시켰어. 아니 그리고 수행비서는 자기가 모시는 사람의 어떤 선물, 뇌물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그 어떤 주인의 상의 없이 협의 없이 임의적으로 그걸 처분한다? 굉장히 일단 상식선에는 반하는 그런 전략이죠. 네. 김건희 여사에게 이런 사실을 하나도 보고하지 않고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한테 줘야 되는 고가의 선물을 유모 씨가 꿀꺽한다? 그걸 도와준다?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상식에 반한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유모 씨나 전성배 씨가 지금 쌍둥이처럼 닮아있는 조사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서로 간의 진술을 꾸밀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고속사유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전성배 씨와 이 수행비서 유모 씨에 대해서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계속 방송에서 제가 밀고 있거든요. 말씀 잘하신 게 검사들이 누군가의 진술을 확보하고 싶을 때 쓰는 이제 수사 기법 중에 하나가 제일 약한 고리를 좀 타겟으로 하거든요. 네. 그냥 딱 보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건지법사는 너무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산전수 겪었죠. 이거 구속돼도 뭐 의리를 지킬 것 같아요. 입을 안 열 거예요. 근데 유경옥 씨 약해 보여. 약해요. 구속을 만약에 해서 영장이 발부가 되면 좀 다른 국면으로 흘러갈 것 같다. 물론 이제 인신구속이라는 것이 진술을 얻을 어떤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뭐 헌법상 이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수사의 기법상 진술 번복이 용이한 사람들의 신병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검찰로서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유경옥 씨에 대한 구속이 유경옥 씨에 대한 자백을 이끌어내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둘 다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진술을 맞춰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구속을 시키면 양자 간에 더 이상 진술을 맞출 수가 없어요.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서로 분리를 시켜서 조사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두 사람의 진술이 불일치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황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두 번째 소환 언제 할 것 같아요? 대선 끝나고 바로 할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그때도 안 나와. 그럼 체포영장 바로 칠 것 같아요? 체포영장 쳐야죠 그때는. 저는 그걸 좀 늦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건 제 예상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반복적으로 소환에 불응하면 저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시점보다 전성배 씨와 유경옥 씨에 대한 구속이 전 먼저 될 거다. 왜? 김건희 여사를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하는 순간 48시간 내에 구속을 해야 되는 타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다 확보한 다음에 48시간에도 바로 구속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졌을 때 강제 수사를 할 것이지 검찰이 절대 유경옥 씨와 전성배 씨가 입을 열지 않고 어떤 추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 강제 수사를 동원한다? 저는 무리하게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체포영장으로 정말 체포만 해왔다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변죽만 올리고 본질을 얻지 못하는 그런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가해질 수 있어요. 지금도 일각에서는 검찰 똑바로 수사하는 거 맞냐, 보여주기식 수사 아니냐, 변죽만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비판점과 의심의 눈초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도 빈털터리 수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두 사람에 대한 구속을 선행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상이에요. 저는 사실 검찰이 이미 태세 전환을 했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 게 탄핵 전후로 이 언론 보도에서 취재되는 정보의 어떤 구체성이 너무 구체화됐어요. 너무 구체화됐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언론인이 취재를 잘했는지 검찰에서 흘리는지 뭐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태세 전환은 분명하다. 흘리지 않았는데 알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상당 부분 수사를 했고 이거는 뭐 어떤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특수수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그림과 목표가 있잖아요, 변호사님. 그 그림을 어느 정도 검찰도 그리고 어딜까지를 신병을 확보할 것까지도 사실은 계획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계획을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체포 요건이 출석에 불응할 염려, 실제로 뭐 출석에 불응했거나 네. 뭐 이런 요건만 충족되면 혐의 소명의 정도는 굉장히 좀 약한 수준에서 영장이 발부되는 것인데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48시간의 구속을 염두에 두고 이제 체포를 해야 되기 그쵸. 때문에 네. 그 시점은 모든 증거가 이제 좀 어느 정도 갖춰져서 주인공을 마지막으로 이제 체포하는 그 시점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런 의문점 드실 수 있어요. 아니, 변호사님,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 디올백, 그 최재형 목사한테 디올백 수수했던 거는 무혐의 처분이 났고, 그건 심지어 항고를 거쳐서도 그냥 무혐의로 종결이 됐는데, 이번에도 디올과 어떻게 양대산맥, 샤넬백을 했는데, 왜 샤넬백은 지금 이렇게 또 수사가 강제 수사까지 거론되는데, 디올백은 왜 무혐의인가요?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검찰에서 언론 네. 브리핑 한 내용은 최재형 목사가 이제 선물을 건넸고 그걸 받은 건 맞죠. 맞는데 대통령의 어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좀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라고
있다고 봤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최재형 목사가 이제 그 주는 상황 자체가 그게 진의에 의한 교부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최재형 목사가 어떤 청탁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청탁이 정말로 청탁을 위한 청탁인 것이 아니면 어떤 증거 수집을 위한 청탁인 건지가 조금 애매하고 실제로 이제 검찰 브리핑에 따르면 최재형 목사의 진술이 초기 진술과 나중에 이제 검찰 조사 받을 때가 좀 달랐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최재형 목사도 결국 무혐의가 된 거잖아요. 네. 줬다라고 하는 의사가 얼마나 진지한가 이런 걸 좀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물건을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자의 배우자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문제는 배우자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만 있을 뿐 배우자가 수수했을 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공직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배우자가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수수한다라는 정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 있는데 청탁금지법으로 처벌이 안 되는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디올백을 자신의 와이프가 수수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일단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해 볼 건 뇌물 수수에 대한 죄명인데 직무 관련성 내지는 대가성 부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디올백 당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많은 죄명들은 성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샤넬백은 좀 다르죠. 이미 그것을 줬다라고 하는 뇌물 공여자 내가 통일교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이러한 고가의 물건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거나 전성배 씨에 줬다라는 직무 관련성, 대가성 이 부분에 대한 공여자의 분명한 진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청탁금지법으로 갈 수가 없고 지금 뇌물죄의 수사로 발전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좀 차이를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뇌물을 언제 줄 것 같아요, 여러분? 뇌물은 어느 정도 친분이 있어야 줍니다. 그렇죠. 저한테 이거 돈 줬는데 제가 거절하면서 사건화 시킨다, 고소 고발한다라고 하면 못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친분이 있고 확신이 있어야 이제 주는 게 뇌물이란 말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 통일교 건진법사 사건은 건진법사한테 주면 받을 거라는 어떤 생각이 있었겠죠, 그죠? 법은 상식이거든요. 상식에서 그냥 출발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모 씨, 그러니까 통일교 전 간부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여사랑 직접 접촉할 만한 기회나 그러한 발판이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성배 씨를 이용했을 거고 그 과정에 전성배 씨가 내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얼마나 친밀한 사이인지를 자랑을 했겠죠. 그런 친분 관계를 과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하면 고가의 물건이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 물건을 전달했을 거고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는 받았을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한 이유가 특히 다이아몬드 목걸이 관련해서는 이 물건들이 윤모 씨로부터 전성배 씨한테 교부됐다라고 추정되는 시기가 2022년 4월에서 8월 사이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해인 2023년에 윤모 씨가 전성배 씨한테 그 목걸이 다시 돌려달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받지 않으면 돌려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지금 현재 그 물품들이 교부됐다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22년 4월에서 8월 사이인데 검찰이 주목한 것은 만약에 이게 김건희 여사 측에 흘러가지 않았고 청탁에 들어지지 않았으면 사실 전성배 씨, 윤모 씨가 사이가 굉장히 나빠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 이후에 문자 내거나 통화 기록이 더 잦고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뤘기 때문에 그 물건이 교부됐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기간으로부터 1년 동안 둘의 사이도 돈독해졌다라는 증거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변죽 올리기식이 아니라 아마 제대로 좀 수사를 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나저나 이 샤넬백 어디 있을까요? 갖다 버리긴 했을 것 같은데. 갖다 버렸을까요? 이 비싼 걸? 그거는 모르는 거죠. 정말 버렸는지 아니면은 뭐 마늘밭에 묻었는지. 왜냐면 비닐로 꽁꽁 싸가지고 묻잖아요. 아니 왜냐면은 샤넬백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빈티지라 비싸게 팔아요. 네, 나중에 누군가 입에서 그 뭐 싹을 튀었더니 샤넬백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지금 민채님 저에게 버려줬으면. 네. 여러분 뉴스 보시면서 김건희 여사 샤넬백 수사에 대한 쟁점은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